올 초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가계부채가 2분기 다시 빠르게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갑자기 돈줄이 막히면서 대안을 찾던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최대 뇌관이라는 우려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더니 신용대출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요? 네, 소위 쉽게 이야기를 이렇게 풍선 효과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네. 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신용대출로 이동을 하는 건데요. 올해 2분기에 예금은행 기타 대출을 한번 보니까 네. 5조 7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2006년 3분기부터 네. 기타 대출 항목을 따로 떼서 통계를 책정했는데 그때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네. 그 기타 대출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 중에서 신용대출은 이제 기타 대출의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이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타 대출이 급증한 건 이 주담대 수요가 일로 옮겨왔다고 보면 되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주담대 2분기 증가액을 보니까 한 6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정도가 절대적인 수치로 이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한 보니까 13조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오히려 반 정도 반토막이 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신용대출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가계대출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신용대출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면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걸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주지 않습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도만으로 네네. 대출을 주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간소하고 또 신속하죠. 그러니까 그 대신 그 반대급부로 이제 대출이자가 좀 비싼데, 네. 이런 신용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지금 금리 상승기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하지 네네.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출 이자가 더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계대출 전반에 부실화 가능성도 좀 높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뭐 이렇게 개인 신용대출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위험한 대출이다라고 부르는 자영업자 대출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늘고 있죠. 그렇죠. 이 주변에 요즘에 보시면 이제 뭐 조그맣게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뭐 사실 저희 동네만 해도 이제 여러 군데 뭐 생기다가 또 폐업하고 다시 생기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 통상 이 주요국들의 경제를 쭉 보면 경제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게 이 전례고요. 네. 그 사람들은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하는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뭐 현재 연령으로 한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는 소위 말하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약간 이 예기치 못한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거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특히나 요즘에 이제 뭐 치킨집이라든가 뭐, 네, 맞아요. 뭐 커피숍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게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다 이런 현상하고 지금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퇴를 한 뒤에 자영업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에 50대 이상이 만든 신설 법인이 3만 곳이 넘는다라는 통계청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혹은 벌어놓은 돈으로 창업을 하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융권의 손을 아무래도 벌리게 되죠. 근데 그 벌리게 되는 그 액수가 크고 네. 워낙 이 영세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몰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러면 폐업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은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최근에 제가 이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네네. 자영업 가구 중에서 평소 소득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가구가 지금 12만 가구가 넘는데 네네. 이 가구가 가진 지금 부채가 32조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또 그렇다 보니까 한 곳에서만 빚을 지는 게 아니고 뭐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고질적인 문제죠. 이 돌려막기라고 그러는데 네네. 세 군데 이상 보통 금융기관 세 군데 이상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 다중채무자라고 저희가 보통 이러는데 네네. 이 다중채무자가 지금 현재 390만 명이 넘는다는 이 지금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데에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인데 네네. 이들이 진 빚만 해도 지금
390만 명이 450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 거의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 이 다중채무자도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 말만 해도 지금 340만 명 채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막 50만 명이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는 늘었군요. 것이죠. 네. 뭐 여기다가 이제 계속 빚을 지고 또 빚을 그걸 갚기 위해서 또 빚을 그렇죠. 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게 이 현재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뭐 핵심인데, 네. 직장인들도 이제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그만큼 돈을 많이 벌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소득 상태가 지금 정체 상태라는 게 지금 큰 문제인데, 네. 이 다중채무자들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게 1인당 지금 6월 현재 지금 평균 연간 소득을 보니까 3,700만 원 정도인데, 네. 연평균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지금 2,4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거의 모든 걸 다 빚으로 나가고 있군요. 그렇죠. 지금 뭐 요즘 뭐 DSR이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네네. DSR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연간 벌고 있는 돈, 그거 대비해서 네. 연간 내가 갚아야 상환해야 할 그 원금과 이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비율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3% 정도 나와서, 네. 예를 들어 내가 100을 벌면 60 이상을 다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건데, 네네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 중에 문재인 정부가 가계 부채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다음 달 중에 이제 5개년 계획을 낸다고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약간 DSR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규제, 그 규제 대비, 그러니까 그런 규제로 인해서 그 자기 임기 안에 네. 그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 총생산의 그 경상성장률 이내로 뭉겠다, 이런 네네. 건데, 경상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가상승률에다 경제성장률을 더한 거기 때문에 4.5%에서 5%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한 2년 정도 보면은 뭐 그때 박근혜 정부가 뭐 부동산을 많이 붐업을 하긴 했지만 2개년 전보다 10%가 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10%가 넘었던 이 고공행진을 어떻게 좀 줄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계속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일지 좀 더 꼼꼼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